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들도 말해주지 않는 칼슘 이야기, 그 6번째 시간으로 이온 칼슘과 나노 칼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나노 칼슘,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좀 있어 보이고, 그죠? 근데 또 뭐가 또 이온 칼슘 하니까 도대체 나노 칼슘은 뭔지 이온 칼슘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자력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4가지의 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서 나노 칼슘 뭐고 이온 칼슘 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좀 오늘 특별히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나노라는 거는요, 원래 미터에서 출발한 거예요. 1미터가 있죠. 그건 길이죠, 그죠? 근데 요즘은 그 나노를 길이 단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도 써요. 그러니까 나노 세컨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그러면 나노가 뭐냐면, 나노는 1m를요 10억 개로 쪼갠 거예요. 여러분들이 1m를 10억 개로 쪼갠 게 뭐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리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10만 개로 쪼갠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큰 거로 비유하면, 우리 사람이 말이죠, 지구에 서 있어요. 한 사람이 지구에 서 있어요. 그럴 때 이 한 사람은 1나노고요 지구는 1m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1m를 쪼개가지고 작아진 게 1나노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게 나노 사이즈예요. 이건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1나노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온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나노는 어떤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그렇게 좀,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노는 왜 탄생을 했냐면,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입자가 작아지면 사람이 흡수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식품 나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칼슘이 흡수가 안 된다니, 칼슘을 입자를 작게 하면 좀 더 쉽게 흡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상식적으로 그건 100점짜리 생각이었어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개 만약에 뭐라 그러죠? 맷돌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걸로 가른 거하고, 응? 동네 나가면 연자방아 있어요. 큰 거, 옛날에 소가 끄는 거 있죠. 거기에 가른 거하고는 입자가 틀려요. 소가 끈 놈은 입자가 너무 작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힘들어서 한 거는 입자가 그보단 굵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노 입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방앗간이 아주 힘센 방앗간에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루가 너무너무 작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얼마까지 작아진 거냐면, 1m를 10억 개로 쪼갤 만큼까지 나눠지면 1나노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거의 사이즈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먹는 뭐 나노 칼슘이니 또는 나노 식품이 있어요. 또 화장품에서도 뭐 나노 원료를 사용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쓰는 거는 대개 200나노에서 500나노 정도 돼요. 그 말은 이런 게 200개, 그런 게 200개,
또 어떤 경우는 300개, 500개 그런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의 장점은 뭘까? 이런 게 1나노가 아니고 200나노, 500나노 되는 것이 과연 우리 흡수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알고 나니까 나노가 별거 아닐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또 의심이 드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노는 좋은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원래 우리가 먹는 칼슘은요 이따만하게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쪼개 가지고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된 것보다는 그걸 쪼개 놓은 게 표면적이 많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만약에 10개로 쪼개잖아요. 요거 한 개의 부피 표면적보다, 그러니까 표면적이라는 이 겉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한 개의 면적보다는 요걸 10개로 쪼갠 거의 표면적은 훨씬 많아요. 그 표면적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입자가 작아진 게 우리 위로 들어가면 위산을 만나는 면적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온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들이 보통 드시는 일반 칼슘이 있죠. 그게 탄산 칼슘이든 또는 뭐 구연산 칼슘이든 어떤 칼슘이든 간에 그런 칼슘하고 나노 칼슘은 totally different story예요. 만약에 개를 표현하면 뭐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를 먹는다 그러면 나노 칼슘 먹는 거는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요거는 이온화를 시키기가 훨씬 용이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산이 조금 덜 좋은 사람들도 이거를 높일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나노 칼슘이 일반 칼슘 되면 훨 좋아요. 비쌀 가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노 칼슘은 이온 칼슘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졸지 마시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자, 그래서 여기 노란 게 하나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온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죠. 공교롭게도 1나노보다 이온 하나의 크기는 10분의 1이에요. 딱 공교롭게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먹는 칼슘, 나노칼슘이라는 거는 이거가 200개, 500개 붙은 거예요. 그럼 뭐 이거보다 2000배, 5000배가 커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이게 우리 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좋다 이 말이에요. 일반 칼슘 되면. 제가 이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좋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마침 요게 있으니까. 자, 제가 오늘 요거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4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1나노미터. 요거는 이온. 요건 뭐요? 칼슘 이온. 요건 뭐예요? 마그네슘 이온. 자, 보세요. 마그네슘 이온이 제일 작아요. 사이즈가. 그죠? 그 다음에 칼슘은 이온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요거요. 이제 요걸 비교하자고요. 이 이온 하나의 사이즈가 1옹스트롬이라고 그랬죠. 근데 칼슘 하나의 사이즈는 0.99옹스트롬이에요. 약간 얘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칼슘 이온은요. 우리 피 속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예를 들어서 심장 근육 세포에 갔다고 쳐보세요. 자, 이게 심장 근육이에요. 여기에 근육막이 있어요. 세포막. 세포막이 있으면 칼슘이 오면 얘가 문을 열어서 얘만 받아들여요. 그럴 때
요 구멍의 크기는 0.99옹스트롱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노칼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노칼슘은 다시 한번 위에서 요놈 사이즈로 작아져야 들어가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애들보다는 이게 표면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요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한 차례 더 거쳐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온 칼슘은 또 얘가 구멍만 맞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칼슘이 띄는 전기가 6.113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있어요. 그 볼티지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칼슘 이온이 세포막을 뚫고 세포 이온 채널을 열어서 들어가서 심장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얘가 이온이 돼야 되고 전기를 6.113 일렉트론 볼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 이거 모르니까 아 무슨 나노칼슘이 좋아요 이러면 그게 단 줄 알고 무슨 이온칼슘이 좋아요 그러면 그게 단 줄 알고 듣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나노칼슘은 이거보다도 200배, 300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칼슘에 비하면 나노칼슘은 약 2000배, 3000배 큰 거예요. 그래서 이온칼슘은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쓰일 수가 있어요. 직접. 즉각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전쟁 놀이로 얘기하면 얘는 말이죠. 기동 타격대예요. 그냥 바로 가서 공격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얘는 예비군이에요. 전쟁 나가려면 또 뭘 좀 다듬어야 돼요. 어? 그렇지만 군대 아주 안 가본 사람보단 낫잖아요, 얘가. 이해가 되시나요? 응? 이 두 가지가 좋아요, 다. 좋은데 소위 말해서 전략물자예요, 얘는. 그래서 얘를 모집을 딱 해서 우리 몸에 보내면 얘는 요걸로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응? 근데 얘는 이 과정이 필요 없어. 이걸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온하고 이온칼슘하고 나노칼슘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소비자도 공부가 필요한 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 과학자는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노칼슘은 일반 칼슘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표면적이 많아서 위산이 비록 품질이 나빠도 이렇게 이온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 칼슘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즉각 쓸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만약에 소총 같은 거면 얘는 원자폭탄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비싸면 얘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소비자의 판단이에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속담 있죠.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야. 비지떡 아닌 것도 있어요. 얘는 비지떡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어떤 내기를 하면 좋을까? 이거 가지고. 응?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골다공증 치료 콘테스트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이 정말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그 어메이징 이온칼맥, 그게 한국 분들이 드신 게 지금 한 거의 6개월, 7개월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1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개선된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좀 많이 좋아진 분들, 그런 분들을 좀 격려도 해드리고, 또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소시켜 드리고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제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 이게 나노칼슘, 이게 이온칼슘,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나노칼슘은 왜 물에 안 녹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나노칼슘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물에 녹으면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럼 왜 물에 안 녹을까? 그냥 간단해요. 이온이면 녹아야 돼요. 그거는 화학의 법칙이니까.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화학적으로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된 거고, 물에 안 녹으면 이온화 안 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나노란 건 그냥 이겨가지고 작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칼슘 이온 그 자체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그 예비 단계까지 사람의 힘으로 그냥 뭐 그게 무슨 아까 예를 들은 맷돌로 갈았던 뭘로 갈았던, 응? 뭐 건식 나노 기술이니 습식 나노 기술이니 오만 나노 기술이 뭐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대체 그럼 내가 나노 칼슘하고 이온 칼슘을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응? 내가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광학 현미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너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물에 녹여보세요. 응? 그게 이제 이 연관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칼슘은 물에 녹으면 녹는데 나노 칼슘은 물에 넣으면 안 녹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위에는 위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칼슘보다는 훨씬 다 잘 녹는다고요. 근데 얘는 그 산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칼슘제를 먹는 사람은 20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에 세상을 많이 살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 위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위가 기계가 낡은 거야. 그럼 낡은 기계에 맞는 걸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냐 안 녹냐를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꼭 뭐 나노칼슘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일반 칼슘하고 비교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걸 명확하게 아시면 이제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부탁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했어, 이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했으니까 마지막 최종 정리 해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 칼슘이 가서 뼈로 튼튼하게 쌓이려 그러면 반드시 이온 칼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 칼슘도 이온 칼슘이 되는 절차가 한 번 남아 있다고요. 단지 일반 칼슘에 비하면 얘가 훨씬 유리한 작은 사이즈, 표면적이 많은 사이즈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드셔도 좋은 효과를 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온 칼슘을 드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제품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쁘게 얘기한다 그럴까, 뭐 그러려고 그러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나노칼슘이 더 좋고 이온칼슘이 더 좋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걸 드셔야지 정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될지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걸 하는데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어떤 것이 더 나한테 빨리 효과가 있고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뭐 어떤 걸
뭐 드셔라 이런 거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는 자기께 좋다고 다들 말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하는 것들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너는 아니야, 너는 맞아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게 맞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게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 1나노라는 것하고 이온하고는 사이즈가 너무나도 다르다. 10배나 차이 난다. 오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요놈은 세포에 들어갈 때 절대로 못 들어가요. 1나노만 돼도. 근데 보통 나노칼슘은 200배, 300배 커요, 이거보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얘도 나쁜 놈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얘를 드셔야 이렇게 들어가서 빨리빨리 월킹을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건강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나노칼슘 뭐고 이온칼슘 뭐고 그 판단이 쓰셨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뵙기로 하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